그래서 오늘 아주 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기분 좋았을 주가 6,900 통과 소식, 돌파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6,900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모두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7,000포인트가 바로 코앞에 다가오면서 5월에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나라는 주식시장 속설이 무색해졌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6,782로 출발하며 시작부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6,800을 지나 6,900까지 돌파하며 5% 넘게 급등한 채 마감했습니다. 단 63포인트, 코스피 7,000 시대를 열기까지 이제 1%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거침없는 매수세에 힘입어 이번 주 안에 7,000선을 돌파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고조돼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 급등했고 SK하이닉스도 12.5% 폭등하며 두 종목 모두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시총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생성형 AI 이후에 이제 피지컬 AI가 주도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도 견조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요. 개인이 5조 원 가까이 차익 실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외국인 순매수는 3조 원을 넘겨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원달러율이 조금 하락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데 따른 매수세가 아닌가. 워낙 약세보다는 워낙 강세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정부가 추진한 외국인 통합계좌가 본격 시행되면서 조만간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소식도 호재가 됐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여러 호재가 겹치면서 미국 주식 통계상 5월에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나라라는 속설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시장이 쉬었다 간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상승 추세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의 숨고르기성 조정이지 이제 불장은 끝났다 이런 식의 조정은 아닐 거다. 지난 1분기 실적 발표한 코스피 상장사 3곳 중 한 곳은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10% 이상 웃돌았습니다. 불안정한 국제정세나 차익 실현 움직임으로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상승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주가지수가 6,900을 돌파했다라는, 이게 사실 그 나라에서 잔치판이 벌어져야 될 그런 큰 뉴스예요. 아니 1년 전만 해도 1년 전에 주가지수가 3,000이 안 됐습니다. 2,600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시작을 하셨나요? 그리고 역대 최고 주가지수가 문재인 정부 때 3,300인가? 이 정도까지 올라갔던 게 역대 최고 주가지수예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 그럼 역대 최고 지수의 2배를 넘어선 거예요, 지금. 3,300에 2배가 넘는 거니까, 지금. 그리고 1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은 거의 3배 가까이 주가지수가 폭등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대한민국 전체가 막 들썩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참 이런 소식이 어떻게 정청 내 그 망언보다 더 중요한 뉴스가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우리 복만섭님은 참 그 양가적인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야 이거 주가가 올라가면 일단 기분이 좋으시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점점 주가 만삼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측에 비해서 며칠 늦긴 했지만은 4월 안에 7천을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전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5월 4일이니까 5월 4일에 거의 7천에 가까이 갔으니까 지금 그 증권 전문가들이, 증시 전문가들이 예측한 최고치에 거의 근접한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주가 지수가 8천까지 갈 것이다. 최고로 높게 보는 거는 이제 최고치는 10,000까지도 내다보는 그런 이제 해외 기관들의 전망도 있습니다. 근데 최고치에 거의 근접하는 양상으로 증시가 폭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13,000을 갈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5월 달에 호재가 많아요, 지금. 지금 지방선거 전까지. 제가 그래서 문조털 레이만 가만히 있으면 압도적으로 이기는 선거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5월, 6월 흐름이 좋습니다. 아직 아까
속보로 우리 선박이 중동에서 이제 피습을 당했다, 뭐 그런 속보가 떴다라는 채팅창에 글을 봤는데, 저는 뭐 아직 그 뉴스를 보지 못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아무쪼록 만약에 속보가 사실이라면 큰 피해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이란 전쟁이 끝나지 않고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간 문제예요. 결국은 지금 5월 중순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그 전후로는 뭔가 좀 매듭이 지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란에서 지금 세게 나가가지고 트럼프가 이대로 진짜 종전을 했다가는 이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는 거의 그런 수준의 요구를 이란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인명 피해는 없었답니까? 다행입니다. 일단 사람 그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이란 쪽에서 뭐 세게 나오는 바람에 지금 종전 협상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란에서도 계속 그 전쟁 상태가 지속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만간에 제가 볼 때는 뭐 종전 협상 타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세계 질서를 이제 재편하는 이러한 담판이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미중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이제 돌파구가 될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무엇보다도 그 김정은 위원장을 계속 만나고 싶어 하고 있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슬슬 트럼프하고 만나가지고 뭔가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쨌건 뭐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제 벌써 집권한 지 20년, 10여 년에 가까워 오고 있죠. 10년이 넘었죠, 이제. 10년이 이제 넘어가서 20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뭐, 핵무기 개발도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보유하고, 북한이 뭐 군사적으로는 이제 큰 성과를 냈는지 모르겠지만은, 경제적으로는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보여줘야 하는 시점이 됐어요, 김정은 위원장도.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북한 지도부를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핵무기만 가지면은 진짜 이 밥에 고깃국 먹는 줄 알았더니 뭐 아직도 이게 북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면은 북한 지도부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후계 문제가 벌써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김주애, 딸인 김주애가 이제 후계자 수업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대략 12세가 될 무렵부터 후계자 수업을 합니다. 보통 다 그래왔어요. 김정일 위원장도 그래왔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래왔기 때문에, 김주애도 이제 그런 나이가 됐기 때문에 아마 후계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뭔가 안정적인 이제 정권 승계, 뭐 이런 차원에서도 딸에게 뭔가 좀 수월한 권력 이양을 해야죠. 김정은 위원장도 뭐 아직 뭐 젊긴 하지만은 순조로운 권력 이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 문제에서 성과를 내야 된다. 그러려면은 결국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야 되는 그런 이제 요구가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이제 북미 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것도 호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캐나다 잠수함 문제, 이게 증시에 이제 또 하나의 호재가 되지 않을까. 안 그래도 이제 조선 방산 쪽으로 증시가 반도체만큼 뛰어오르고 있는데, 캐나다 잠수함이 우리 쪽으로 저는 좀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그냥 이거 뭐 제가 뭐 전문가여가지고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는 아니지만은, 뭐 기분적 기분이 여러 가지 세계 정세의 흐름이 그리고 K 방산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란 전쟁 덕분에 우리 방산 기술이 세계적인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제 예상에는 이제 캐나다도 한국에 대한 어떤 신뢰도 이런 게 이란 전쟁을 통해서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잠수함 60조 이것도 이제 터질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뭐 전쟁 끝나고 북미 정상회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 터지고 이러면은 5월 한 달은 진짜
주가가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지방선거는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줍는 이삭줍기를 하는 그런 판이 될 텐데 정청래가 저거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호재가 터졌어요. 제가 북한 쪽에서 좀 그린라이트 온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서 공개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 아주 뭐 잘했다라고 보고 최근에 이제 뭐 논란이 되고 있는 뭐 그 통일부 장관 정동영 장관이 뭐 정보를 이제 공개를 해가지고 뭐 이게 문제가 된다 뭐 이러면서 지금 그 정동영 장관을 뭐 해임하라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정동영 장관이 남북관계 관련해서 지금 보이지 않게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이제 그 호칭을 바꾸자 공식적으로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에서는 우리를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북한에 이제 정식 호칭을 쓰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고 이제 명시를 하는 이런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차원에서 북미 관계 이제 제일 우려되는 게 그거잖아요.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관여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우리 운명 문제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참여를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뭐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좀 이재명 대통령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무인기 사건 사과를 한 이후에 김여정 지금은 부장이죠. 김여정 총무부장인가? 조선노동당 총무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담한 사람이다. 솔직하고 대담한 사람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했다. 그 얘기를 제가 길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그린라이트 같다, 제 느낌에. 이런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이란 그 이스라엘, 그 SNS로 이스라엘을 이재명 대통령님이 까신 게, 이게 여러 가지 외교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뭐, 며칠 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이란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외교 정책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이제 보도가 나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란 쪽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있겠지만은 북한 쪽이나 중국 쪽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에 끌려가지 않고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이제 외교를 한다라는 이제 이런 인상을 강하게 준 거지. 게다가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미국하고 좀 날을 세우면서 자주국방을 강조를 하고 무역 다변화, 다원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도와 베트남 같은 어찌 보면 좀 미국하고 좀 관계가 서먹한 이런 나라하고 정상 외교를 하면서 교역량을 늘리고 외교 관계를 더욱 그 발전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주는 저는 메시지가 크다고 봐요. 북한이 이제 우리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니네들은 맨날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을 하자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를 해놨고 또 문재인도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우리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통일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미국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니네 미국 꼬봉 아니냐. 어차피 미국 말 듣고 할 거 우리가 미국하고 단판을 져가지고 해결을 하면 되지. 굳이 니들 상대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한의 가장 큰 불만은 니네는 미국 꼬봉이다. 미국 니네 식민지 아니냐. 닦아놓고. 이게 이제 제일 큰 불만이야.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의 행보는 이전 대통령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 김정은 위원장이 볼 때 뭐 자주국방 하겠다. 전시작전권 찾아오겠다. 우리가 세계 5위의 국방 강국인데 왜 안보 문제를 남의 나라에 의존을 하느냐. 그리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하겠다. 미국이건 뭐 어느 나라건 우리는 이익이 되면은 그쪽으로 움직인다. 이런 사인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솔직하고 대담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북관계의 어떤 돌파구를 여는 하나의 신호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빌드업을 좀 길게 했네요. 드디어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남북관계에 드디어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북한 여자 축구단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관련된 소식 함께 보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 여자 축구 선수들이 옵니다. 수원 FC 위민과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4강전을 수원에서 치를 예정입니다. 남북 간의 스포츠 교류는 2018년 이후 8년 만입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이번에 수원을 찾는 북한 팀은 평양을 연고지로 하는 내고양 여자 축구단입니다. 우리나라의 내고양 팀이 2025년, 2026년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선수권 보유자 연맹전 준결승 경기에 진출한 오는 20일부터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4강과 결승이 수원에서 열리자 경기를 3주 앞두고 참가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선수 27명과 코칭 스태프 12명, 총 39명이 오는 17일 베이징을 경유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옵니다. 북한 선수단의 방남은 2018년 탁구 선수들이 인천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출전한 이후 8년 만입니다. 여자 축구로서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인데 클럽팀으로서는 처음입니다. 내고향 여자 축구단은 골잡이 김경영과 수비수 이금영을 비롯해 북한 대표팀에서 뛰는 선수들이 여러 포진에 있습니다. 4강전에서 맞서는 수원FC 위민 역시 우리 여자 축구의 간판 지소연을 비롯해 김혜리, 최유리까지 국가대표 선수들이 몸담고 있습니다. 두 팀은 지난해 11월 미얀마에서 열린 조별리그 경기에서 붙었는데 당시엔 내고향 축구단이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는 2년 전 출범한 대회로 우승 상금은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억 원에 이릅니다. 기권할 경우 10만 달러, 1억 4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북한은 이제 클럽팀이죠. 국가대표는 아니고 평양 내고양 축구팀이 이름이 재밌습니다. 내고양. 북한은 이제 주체성을 대단히, 자주성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나라죠. 그래서 뭐 외국어를 거의 쓰지 않아요. 외래어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써야 되는데 우리하고는 좀 문화적인 정서가 다르죠. 우리는 뭐 영어를 거의 반반씩 섞어 쓰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언어 생활을 하는데 북한은 이제 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부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축구 해설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재밌어요. 우리도 이제 요즘에 많이 순화를 하긴 합니다. 예전에는 패스하고 슛 이러는데 프리킥 이런 게 다 외국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이제 축구 해설을 하면은 전달 그러니까 패스를 전달 이러는 거죠. 이어주기, 전달, 놓고 차기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그 방송을 통해서 북한 축구 중계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게 사실 재밌는 건 아닌데 우리가 너무 이제 우리 말을 좀 아끼지 않는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이나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외국어나 외래어를 요즘 너무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말이 많이 오염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순수한 우리말을 사용하는 이제 북한 언어를 들으면 좀 이제 생경한 거죠. 어색한 거죠. 근데 어찌 보면은 그게 이제 저는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축구팀 이름도 내고향 팀. 내고향이면은 무슨 팀이 되나요? 하여튼 재밌는 이름을 달았어요. 그래서 내고향 팀이 이제 방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냉전 시대 때부터 이 스포츠가 적대 국가 간의 어떤 교류에 물꼬를 트는 이런 계기로 많이 활용이 되어 왔잖아요. 제일 유명한 게 중국과 미국이 관계 정상화를 하기 전에 이른바 이제 핑퐁 외교라고 했죠. 탁구팀을 보내가지고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도 나오잖아요. 탁구팀을 보내가지고 분위기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정상화로 나가는 그런 이제 외교 흐름이 있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8년 만에 북한 팀이 오는 건데 2018년이니까 평창올림픽 때죠. 평창올림픽 때 북한 대표팀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이제 김여정 부장이 방문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 방문을 하면서 이게 남북관계가 급진전이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과연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뒤에 깔려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어쨌건 간에 꽉 막혀 있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이 없다. 연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바늘구멍보다는 더 크게 뚫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빨대는 꽂은 것 같아요. 바늘구멍보다는 크다. 예, 빨대는 꽂았다. 복만삼님, 우리는 KBS 6시 내 고향이 있잖아요. 예. 그 KBS하고 좀 자매 결연을 해야 되겠네. 내 고향 팀하고. 근데 이 정도면은 뭐 빨대를 꽂은 정도는 된다. 바늘구멍을 꽂은 걸 넘어서 빨대를 꽂은 정도 수준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관계 개선으로도 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북한이란 나라 자체가 정치가 우선인 나라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문제도 정치의 자장 안에서 스포츠 문제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월드컵 예선을 해야 되는데 뭐 월드컵 예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랑 관계가 안 좋은 나라에서 한다 그런다고 안 가지 않잖아요. 근데 북한은 안 가버려요. 뭐 그런 경우 많이 봤잖아. 뭐 아니면 뭐 제3국에서 하든지 이래버리는데, 그리고 막 그죠? 축구연맹에 뭐 막 항의를 해가지고 야, 우리 딴 데로 보여줘라. 딴 데서 하자. 뭐, 무관중 경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이제 사이가 안 좋은 나라하고, 스포츠 경기를 하면은. 근데 이번에 뭐, 굳이 한국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의미심장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솔직하고 대담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평가한 것이, 이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이 자주국방 의지와 그 다음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이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뭔가 호감을 불러일으킨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예? 호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조선이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지만 가장 큰 불만은 결국은 이제 니네는 자주성이 약한 거 아니냐, 응? 미국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 인식이 컸는데, 지금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이전과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국과는 독자적인 이런 외교 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지금 미국하고 대놓고 들이받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쿠팡 사태죠. 쿠팡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이받고 있잖아, 우리 정부가. 그리고 방시혁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미국을 들이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이 예전처럼 미국에 끌려다니는 나라도 아니고, 또 하나는 뭐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 증시 소식 안 듣겠어요? 한국 경제 소식을 안 듣겠냐고 지금. 한국 K 방산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한국 반도체가 세계 시장을 평정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김정은 위원장이 이거 모를 리가 없지. 얼마 전에 원산에 리조트를 이제 개장을 했잖아요. 아주 뭐 멋지게 만들어 놓기는. 진짜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개장을 하면 뭐합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10년 가까이 공을 들여가지고 리조트를 개장을 했는데 갈 사람이 없어. 그게 뭐 국내 관광객들, 국내 뭐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리조트를 만든 것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북한 입장에서 중요한 건 외화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관광객을 끌어들여가지고 한번 우리도 외화벌이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원산에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을 했는데, 지금 뭐 러시아 외에는 이렇게 올만한 사람이 없고 올만한 나라가 없고, 러시아 쪽은 뭐 지금 전쟁 중이고 또 거리도 먼데 관광객이 와봐야 얼마나 오겠습니까? 결국 원산 리조트가 성공을 하려면은 한국 관광객이 그걸 유치를 해야 돼요. 그게 뭐 사실 상당히 필요하다, 절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을 들여가지고 크게 한번 큰 사업을 벌려놨는데 이게 성과를 못 내고 있으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에도 어쨌건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남북 관계가 뚫려야, 지금 뚫려서 한국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야 북한의 원산 리조트도 좀 재미를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려면은 남북 관계 개선에 필요성이 있다. 뭐 제가 좀 그런 말씀도 드렸고, 특히 한국 경제 지금 매우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미 뭐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가 있고 앞으로도 경제 전망이 좋잖아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아니 삼성전자를 다니기만 해도 지금 성과급을 뭐 몇 억을 받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한국 경제, 한국 국민들이 앞으로 호주머니가 두둑해집니다. 예,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힘들지만은 저는 이 고비를 넘어가고 나면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우리 국민들이 진짜 자유롭게 해외여행 다니고 돈 펑펑 쓰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민 중에 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응? 그러면은 아 북한에서 탐이 나지, 응? 그죠? 그죠?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로 갈 관광객들이 원산으로 다 몰려 들어가 봐요, 한국 관광객들이. 그럼 북한도 경제 성장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뭐 적대적 두 개의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뭡니까 적대적 두 개의 국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 봐도 굳이 한국하고 이제 척을 질 필요는 없다. 뭐 그런 저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북한 축구팀이 이제 방문을 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결국 이제 정치적으로도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포문을 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축구 이벤트 하나만으로도 오늘 이제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이 이벤트 하나만으로도 증시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가겠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거 남북관계 뭐 그동안 대북주가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제 대북주가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또 호재가 되는 거죠, 이것도. 여러 가지로 제가 아까 호재가 많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지방선거 전까지 지금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호재들이 지금 계속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첫 번째는 어쨌건 이란 전쟁이 끝나면은 증시에 한번 훈풍이 불게 될 거고요. 또 미중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된다라면은 또 한번 이제 증시를 끌어올리는 호재가 될 거고, 당장 이제 그 남북 관계가 변화하지 않더라도 북한 내 고향 축구단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은 야 이게 이제 남북 관계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6월 안에 캐나다 잠수함 이제 결론이 나죠.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전에 이제 만약에 60조 이게 이제 터지게 되면은 또 호재가 되고, 지금 뭐 반도체 쪽은 뭐 굳이 호재냐 악재냐 이런 걸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계속 호재야 거기는. 그냥 반도체는 그냥 넣어두면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5월 한 달 동안 벌어질 일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5월 한 달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다. 그러면 지금 주가 뭐 7천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6월까지 한 8천까지도 가지 않겠나? 6월까지 한 8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아니 주가 8천을 찍는데 지방선거를 못 이기면 됩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대구까지 확실히 꽂아줘야 이거는 이기는 싸움인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냥 멱살 잡고 끌고 나가고 있잖아 지방선거 국면을. 그런데도 우리가 불안감을 느껴야 되니까 지금 정청래가 얼마나 헤매고 있는지를 우리 단적으로 지금 느낄 수 있는 거죠.